이른 아침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민주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다. 벽 한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지만 말이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오늘도 새벽 5시였다. 민주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내 수연의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정확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는 집이었다. 민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재벌가 딸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3년 전 대학 동창회에서 수연을 다시 만났다. 대학 때는 서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었다. 수연은 항상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민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다. 그날 동창회에서 수연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수연의 밝은 미소가 기억에 남았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6개월 후 수연이 결혼하자고 했다.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하지만 사랑에 빠진 민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호화로웠다. 수연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했다. 하객들은 모두 사회 유명 인사들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작아 보였지만 행복해했다. 신혼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수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인어른 댁은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민준은 처음 보는 규모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곧 이 집에서의 생활이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첫 아침 식사 자리에서부터 달라졌다. 장모님이 차갑게 말했다. 김서방은 아침에 뭐 하는가? 회사 가기 전에 운동이라도 하는가?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장인어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여유가 없다니. 요즘 젊은이들은 의지가 부족해.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기대했던 방언은 없었다. 오히려 수연도 차갑게 변해 있었다. 결혼 전의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 회사에서 돌아오면 더 힘들었다. 장모님은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다. 김서방, 현관에 신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김서방, 화장실 사용 후 청소를 제대로 하게나. 민주는 모든 것을 참아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연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다. 밤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너 회사 월급이 얼마나 되지?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세후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다.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이야.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 줄 아나. 민주는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수연과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다.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너가 너무 무능해서 부끄러워.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도 못하겠어. 민주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가족들의 무시와 모욕은 날로 심해졌다. 몇 달 후 민준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다. 민준은 장인어른께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남편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장인어른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주는 대출을 받아야 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수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무관심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무렵 민주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장모님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혼자서만 뭔가 하려고 하네. 민주는 변명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다. 프로그래밍과 마케팅을 독학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완성해 갔다. 1년이 지나자 조금씩 결과가 나타났다. 회사에서 민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승진도 빨라졌고 연봉도 올랐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무시받았다. 어느 날 민주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독립해서 살겠다고 선언했다. 수연과 장인어른 가족 모두 놀랐다. 수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덕분에 살았으면서 배은망덕하게 나가겠다는 거야.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수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와 책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했다. 회사 일과 개인 공부를 병행했다.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셔서 민주나 수연이와는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민주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2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연봉도 2배로 올랐다. 민주는 수연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차가웠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가 혼자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그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민주는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달랐다. 민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현지 직원들도 민준을 따랐다. 그곳에서 민준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었다. 조심스럽게 작은 회사를 차렸다. 퇴근 후와 주말을 모두 투자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준의 작은 회사에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현지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인 것이다. 투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민준은 신중하게 결정했다. 투자를 받되 경영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에 있는 수연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과장하지 마. 거기서 뭘 그렇게 크게 한다고. 민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1년 후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 즈음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했다. 민주는 즉시 큰 돈을 송금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민준아,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니? 민주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걱정 반 기쁨 반으로 들으셨다. 수연의 집에서는 이 일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민준이 그렇게 큰 돈을 보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수연에게 물어봤다. 민준이가 정말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연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회사 일을 한다고만 들었기 때문이었다. 장모님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혹시 이상한 일에 손을 댄 것은 아닐까? 하지만 민주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오직 부모님 건강만이 중요했다. 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어머니도 안심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2년의 해외 근무가 끝났다. 민주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에 지사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지사를 열기로 했다. 강남에 큰 빌딩을 임대했다. 직원들도 최고의 인재들로 채웠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조용했다. 화려한 생활보다는 부모님께 더 신경 썼다. 새 집을 마련해드리고 용돈도 드렸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생겼다. 수연의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큰 공사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회사 상황이 급속히 나빠졌다. 장인어른은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평소 교만했던 것이 이때 돌아온 것이다. 급기야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수연은 처음으로 민준에게 연락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준아, 우리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민준은 조용히 들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모욕과 무시를 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장인어른을 만났다. 3년 만의 만남이었다. 장인어른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준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회사의 현황을 자세히 검토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자신의 회사에서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조건은 단순했다. 투자금은 모두 직원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사용할 것. 경영진은 전면 교체할 것. 투명한 경영을 약속할 것. 장인어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썩였다. 젊은 사업가가 장인어른 회사를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민주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다. 수연은 민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수연아,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만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말이야. 수연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준의 결심은 굳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민준은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민준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민준은 그녀와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충분히 알아간 후에 결정하고 싶었다. 그녀도 민준의 신중함을 이해했다. 1년 후 민준은 그녀와 결혼했다. 이번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해 하셨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새 아내 지혜는 민준의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섬겼다. 주말마다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을 챙겼다. 민준은 이런 지혜가 너무 고마웠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다. 이제 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했다. 직원들도 1,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소탈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민준을 찾아왔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빚도 모두 갚았다고 했다.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민준은 마음이 편해졌다. 수연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이번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남자였다. 민준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5년이 더 흘렀다. 민준은 이제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다.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다. 손자까지 생겨서 더욱 행복해 하셨다. 민준과 지혜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아들이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였다. 부모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었다. 민준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가족들만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민준아,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잘 견뎌내었구나. 민준은 부모님께 더 고맙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도 지혜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지혜야,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지혜도 감동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지혜가 나와서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펀드였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직원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이번에는 민준이 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주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인터뷰에서 민준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어보았다.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있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민준에게는 수많은 조언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두 도와주었다. 몇 년이 더 흘러 민준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다. 주말마다 놀러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들도 손자 바보가 되셨다. 어느 날 아들이 민준에게 물어봤다. 아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민준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를 키워주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해드릴게요. 그해 추석에 큰 행사가 있었다. 민준의 회사가 업계 최고상을 받은 것이다.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다. 부모님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다. 무대에 오른 민준은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의 공로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보이셨다.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꿈만 같았다. 민주는 상을 부모님께 바쳤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민주는 부모님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유럽 여행 티켓이었다. 평생 못 가보셨던 곳을 다녀오시라는 의미였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설득했다. 저를 위해서라도 다녀오세요. 결국 부모님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나셨다. 매일 사진을 보내주셨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민준도 덩달아 행복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민준아, 덕분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야. 민준은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민준의 사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다. 민주는 아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내 지혜도 함께 나와서 놀았다. 부모님들도 창문으로 내려다보시며 웃으셨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의미였다. 아들이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민준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최고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며 살자. 아들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약속해요. 며칠 후 민주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결혼 초기에 썼던 것들이었다. 그때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자.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다짐을 모두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렸고 좋은 가정도 꾸렸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봄이 되자 민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다. 교육비와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이 열렸다. 100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다. 모두 민준과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버텼나요? 민주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 마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내세요.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저도 언젠가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주는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 학생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행사 소식을 뉴스에서 봤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주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드셨다. 아들도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제잘거렸다. 지혜도 부모님께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베란다에 나갔다. 10년 전과 같은 자리였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졌다.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었다. 하늘의 별들도 더욱 밝게 보였다. 지혜가 나와서 민준 옆에 서서 말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멋져졌어요.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리고 부모님과 아들도 있고 가족이 있어서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어. 지혜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아직도 새벽 5시 기상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하루를 충실히 보내기 위한 준비였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매일 아침하는 일과 중 하나였다.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오늘도 건강하시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민주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 그들의 행복도 민준의 중요한 과제였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다. 환경 보호 관련 사업이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조용히 생각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점심시간에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건강한 딸이라고 했다.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수연도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과거의 일들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에는 장학재단 업무를 봤다. 새로 선발된 학생들의 프로필을 검토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미래가 기대되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꽃을 샀다. 부모님께 드릴 꽃이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선물을 드렸다.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반갑게 맞아주셨다. 꽃을 받으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아버지도 고맙다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셨다. 이런 순간들이 민준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저녁을 함께 드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민준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었다.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가 민준에게 말씀하셨다. 민준아, 너가 이렇게 자주 와줘서 정말 행복해. 바쁠 텐데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 민준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 부모님 댁을 나서며 민준은 생각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부모님도 점점 연로해지고 계셨다. 더욱 소중히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에 돌아가니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옆에 앉아서 도와주었다. 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아들은 이해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뒤에서 살짝 안아주었다. 지혜가 깜짝 놀라며 웃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봤다. 민주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혜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하루도 들려주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부부에게는 힘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아들은 할아버지가 해주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과 지혜는 웃으며 들어주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들을 재운 후 민준과 지혜는 조용히 대화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아이에 대한 계획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지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았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컸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내일도 오늘처럼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기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았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준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셨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 민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아들이 민준에게 물어봤다. 아빠는 어떻게 성공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성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견디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는 사람이요. 민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너라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해 겨울 큰 행사가 있었다. 민준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온 가족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무대에 오른 민준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가족들의 덕분입니다. 객석에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감격스러우셨다. 민준도 감동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소감을 마쳤다. 행사가 끝난 후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대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다.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었다. 그날 밤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아이들도 아빠를 축하해 주었다. 부모님도 함께 계셔서 더욱 의미 있었다. 민주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박수를 쳐주었다. 새해가 되자 민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었다. 해외에도 장학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첫 번째 해외 장학금 수여식이 베트남에서 열렸다. 민주는 직접 참석해서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더욱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생이 민준에게 편지를 건넸다.
베트남어로 쓰인 감사의 편지였다. 통역을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했는데 희망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그 학생과 악수를 하며 말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생각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반겨주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했다고 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베트남에서 가져온 선물을 주었다. 부모님께도 현지 특산품을 드렸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민주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나중에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어린 나이에 벌써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50대가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건강했다.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다. 부모님은 8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도 만나셨다.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다. 민주는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감사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부모님도 함께 가셨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민준에게 말씀하셨다. 민준아,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젊었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민주는 부모님 덕분이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도 지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지혜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준이와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든든해. 지혜도 감동해서 어머니 손을 잡았다. 그때 아들이 뛰어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 도울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딸도 할머니에게 꽃을 꺾어드렸다. 할머니, 이 꽃 예쁘죠? 어머니는 꽃을 받으시며 활짝 웃으셨다. 손녀가 주는 꽃이 세상에서 가장 예뻤다. 해가 지자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가족이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주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큰 재산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같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다. 과거의 아픔도 지금은 감사하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었구나.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내일도 이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